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이 왔습니다. 시장은 뭐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만은 상승 종목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편안한 주말을 맞을 수 있게 제가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양대 시장 흐름이 좀 엇갈렸죠. 큰 움직임 없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간략하게 한마디로만 짚어주신다면? 뭐 시장은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3분기 정말 좋은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자리다. 이제 그게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시려면 대응 전략들도 챙겨가 보셔야겠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장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전문가님, 저희 프로 주식 리그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만 무려 33.53%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좀 유난히 변동성이 좀 크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이유라기보다는 뭐 33%가 사실 누적 수익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크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사실 좀 뭐 약소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 뭐 5종목 합산이 고가 기준 합산이 33%니까 나누면은 사실 뭐 종목당 6% 정도가 되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평가 이익, 그 주가가 상승하면 평가 이익이 잡히잖아요. 평가 이익이 15%에서 20% 미만은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한 10에서 15%, 뭐 20% 근접하는 수익이 그 종목이 이렇게 찍혔을 때는 언제든지 변동성 때문에 다시 또 원위치 또는 소폭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변동성의 구간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는 늘 그냥 변동성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포트를 잘 이제 비중을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뭐 상반기 계좌 총 자산 수익률로 뭐 한 최소 80%에서 뭐 100% 이상, 200% 그렇게 이제 가져오듯이
요번에 이제 좀 변동성을 가지고 이런 33% 주간 수익률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다고 보고 계좌의 총 수익률을 이 하반기에 또 상반기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튼 계좌의 어떤 찍히는 종목당 수익이 20% 미만은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시고 과정이다. 그게 이제 넘어서면은 뭐 코스모신 소재처럼 뭐 더블 수익도 나오고 그 외에 뭐 더블 수익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군들들 시즌 1, 2 때도 사실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다 대박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질질대고 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에 좀 튼튼한 전략들을 갖고 가려면 일단 시장 분석을 좀 확실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한번 좀 내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뭐 상담 시간 끝나고 좀 이따 짬을 내서 강의 시간 뭐 이렇게 잠깐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2,600포인트라는 그 저항 그 부분이 이제 부딪혀 있어요. 이번에 2,650까지 찍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950, 60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갇혀 있잖아요. 코스닥 뭐 900포인트 그리고 이제 2,600포인트. 사실 한 번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큰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뭐 코스피의 대형주들 그런 것들은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코스닥의 지수를 그 견인하는 에코프로 PM 넘버 1 그리고 에코프로 넘버 2 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가두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현재는 그냥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는 시장이 우리한테 야 니네 많이 먹여줬으니까 상반기에 많이 먹였으니까 하반기에 많이 먹으려면은 같이 좀 잠깐 좀 쉬자 그런 과정이고요. 이러한 시기에 아까 뭐 우리가 일부 때 거론했지만은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관광 해제라든가 뭐 기타 이제 그런 테마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VR, XR 뭐 나오고 하는데 별의별 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진짜 선수급이 아닌 이상은 진짜 원칙을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그 잦은 뭐 그런 매매는 사실 주가의 수익은 내 매매 횟수와 어떤 그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냥 빠른 어떤 그런 그 이 조급한 마음 그런 걸로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좋은 자리가 오고 있구나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좀 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좀 큰 수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준비 과정에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 탄탄한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종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 바이오주 젠백스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3,600원이고 비중은 50%입니다. 네, 매수가가 13,600원, 비중이 좀 크시죠? 비중 50%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2,8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우리 시청자분이 13,600원이면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고. 자, 우리 시청자분 13,600원에 50% 비중. 최근에 사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내가 한번 끌고 가보겠다. 알츠하이머를 한번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여러 가지 신약 뭐 전립선이나 췌장암이나 치매 그런 거 좀 많이 보고서 네. 좋은 약을 만들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젠백스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굉장히 좀 화려한 이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알츠하이머라든가 뭐 이런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근데 사실 그 뒤에 나락으로 빠졌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신약 바이오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배터리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뭐 바이오나 뭐 그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뭐 그동안 오래 쉬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장기 소외됐으니까 한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우리 이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성향이 많지 나는 장기로 투자를 한번 나는 끌고 가볼랜다 우리 시청자분 말씀대로 하지만은 50% 비중을 가지고 장기로 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3,600원에 사서 지금 12,800원이면은 800원 정도 손실 구간이잖아요. 주당, 그죠? 주당 800원이면은 13,600원에서 주당 800원이면은 사실 상담거리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이러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는 장기로 한번 이런 이 신약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기로 한번 끌고 볼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고 거기에 잠깐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불안하고 또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토대로 해서 그냥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올라오면은 그냥 우리 시청자분이 그냥 한번 반짝해서 그런 부분 한번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그냥 치고 나오는 거 목표대로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스윙 전략으로 한번 가진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월봉인데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요때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요 한번 또 올랐고 최근에 요 20년도 요 넘어간 때 요때 한번 올랐고 그 산을 하나씩 딱딱 그리는데 전부 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쪽 고점과 이쪽 고점이 낮아지고 이쪽 고점이 낮아지고 주가는 지금 현재 이 자리. 자, 이게 보면은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의 자리에서 계속 거의 10년째 지금 10,000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00원에 근접하면 반등을 하네.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요 위치. 그냥 선 하나 그으면은 10년 동안 10,000원 오면은 반등, 10,000원 오면 반등, 10,000원 오면 반등 이렇게 나오고 요러다가 한번 이슈가 붙고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급등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10,000원 정도 근접해서 또 한번 온다면은 이 자리가 이 까만색 선이 추세로 넘어가는 전환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요 자리가 17,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17,000원은 가장 최근에 왔었던 그 가격대가 되겠죠. 요 자리, 요 고점. 자, 월봉상의 아까 까만 선 자리가 저항이 된 게 이 자리예요. 17,000원 부근.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그 시장이 소강 상태잖아요. 지금 지수가 박스 가둘이 소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몇몇 제약 바이오 신약 그런 것들이 테마 이슈로 항상 그 지수 대형주들이 쉴 때 이런 종목들이 테마 이슈를 한번 불면서 반짝반짝 돼요. 그러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50% 비중이니까 한 14,000원대 넘어가면은 뭐 일부 잘라내시고 15,000원 가면 또 일부, 16,000원 가면 일부, 또 여기 17,000원 가면 또 일부 잘라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익 처리를 한번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사실 이 알츠하이머, 뭐니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비만 치료제니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기술 수출을 라이선스 아웃을 시켜서 그거를 실적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거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떤 기대감,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신약을 뭐 한다, 뭐 그런 썰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걸 가지고 50%의 비중, 이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투여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젠백스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엔 현재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만 원에 10%요.
딱 30만 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30만 8천 원이면 그래도 소폭의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식품주들 실적 좋다 이야기 나오니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CJ제일제당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 많이 종목, 내리길래 샀더니. 네? 좀 많이 내리길래 한번 사봤더니. 많이 내려서 좋아진다길래. 사신 거죠? 딱 그래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뭐 CJ 뭐 제일제당 이케아는 뭐 그런 종목이고 또 주가도 많이 내려서 한번 뭐 안전하다 싶어서 한번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얼마 정도 보고 사신 거예요? 그전에 40만 원 넘었잖아요. 40만 원 넘어갔으니까 요번에 내가 35만 원 가까이 깎았습니다. 35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이 회사가 다른 식품주들의 대표잖아요. 대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면은. 근데 주가는 계속 별거 없어요. 이 CJ 그룹주 전체가 지금 아주 나락으로 빠져 있어요. 유상증자 이슈도 그렇고 이 CJ 그룹은 전부 다 내수잖아요. 그렇죠? 뭐 CJ, 뭐 CGV도 그러고 이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냥 CJ, ENM 뭐 그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수 업종이에요. 내수. 내수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국내 경기가 살아야지 소비가 쫙쫙 일어나야지 뭔가 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튼 많이 빠져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락으로 계속 빠졌다가 이때 CJ 뭐 CGV 이 증자 이슈 때문에 나락으로 빠졌다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자, 우리가 주가를 볼 때요. 자, 요거를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지금의 가격의 위치가 뭐냐면은 CJ, CGV 이 증자 이슈 또 이제 뭐 CJ 전체적인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 6월, 7월 달에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 자리가 장기적인 하락,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다지는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CJ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뚝 빠진 거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거를 올려 세운 거예요. 자, 올려 세웠는데 왜 올려 세웠을까요? 시장이 이 앞전에는 배터리와 반도체, 그러니까 지수를 밀어 올리는 큰 축 있잖아요. 시장의 큰 축.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 얘들은 완전 소외가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와 반도체, 이케아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 에코프로 이게 쉬고 있으니까 자, 쉬는 틈에서 장기 소외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등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업황이 완전히 최근에 몇 년 동안 박살난 업황이 확 돌아서 이 회사가 과거의 어떤 영광,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식품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농심이나 어떤 삼양식품이나 그런 라면 같은 그런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스토리,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 회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아무튼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도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3,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시장 소강기에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30만 원에 사서 33만 원이면 10% 아니에요? 10%. 네. 이걸로 해서 한 10%에서 한 15%? 그 정도 수익이면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 오면은 그냥 욕심을 버리시고 요 정도면 됐다 하고 좀 챙기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오래 걸립니까? 뭐 그거는 사실 뭐 제일 이제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그게 올까요? 그건데 시장은 사실 텀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언제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텀이 제가 볼 때는 요번 3분기, 그러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가 8월, 9월,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지수의 어떤 그런 출렁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약간 대체제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씩 낙폭화되니까 그렇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이 CJ제일제당 33만 원, 34만 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이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매수가는 11,230원이고요. 비중은 50%로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면 네, 만원 선에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적 케이블 사업에 1,555억 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11,230원이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크게 이탈은 안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그 가격을 딱 보면은 그냥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냥 자 차트를 그냥 놓고 간단히 딱 말씀드릴게요. 계속 별거 없다가 최근에 급등 파동이 한번 나왔잖아요. 급등 파동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신 거죠. 단타 치시려고. 자, 올라가는 탄력을 먹고자 어떤 기법이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갈 것 같다 해가지고 50%를 확 질르신 거예요.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미스가 난 거죠. 생각보다 이거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갈 자리에서.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LS 그룹은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보지만은 LS 그룹 중에서도 좀 봐야 될 거는 이 지주사인 LS와 그리고 LS 일렉트릭 변압기를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그거를 좀 보시는 게 더 낫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특수 케이블, 해적 케이블 뭐 그런 부분들은 이 LS 그룹 자체는 사실 뭐 내수용 기반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장기적으로 수급이나 뭐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팍 이슈가 된 건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는 시점의 타이밍은 거의 고가 부근, 요 부분에서 단타의 어떤 그런 부분인 걸로 보여진다. 결국은 그러면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좀 출렁이고 조마조마할 때는 이런 종목을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엮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뭐 좀 내려왔다가 출렁였다가 다시 한번 딱 오면은 본절 내지 약간 그 약손절 정도는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50% 비중이기 때문에 룰을 정하셔야 돼요. 10,000원이 깨지면은 난 무조건 뒤도 안 보고 절반을 손절 치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가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 그런 걸 한번 느끼고 차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해서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 50%이시잖아요. 만원 선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말씀 궁금하실까요?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유, 에코프로를 148만 원에 10%를 차지했는데 오늘 무슨 뭐 편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 호재인가 약재인가 해가지고요. 네,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148만 원이면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또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48만 원 10%. 많이 걱정이 되시죠? 아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거 에코프로 10% 말고 다른 종목은 갖고 계시는 것 중에 주식으로 또 다 갖고 계세요? 나머지를? 예, 다른 종목은 그냥 포철주 조금 갖고 있습니다. 한 것도 10%. 포스코 홀딩스 네네. 몇 프로 정도 갖고 계세요? 그건 한 5%. 그것도 거의 최근에 고가에 사셨어요? 그냥 아니 그거는 조금밖에 안 미쳤어요. 그냥. 조금밖에 안 미치셨으면은 최근에 그것도 고가에 사신 편이죠. 최근에 사신 거죠, 그것도? 네네. 전부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니까 한번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더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오늘 무슨 편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네. 호재인지 약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금은 있으세요? 현금? 현금을 다 사고서는 없습니다. 현금이 아예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종목 중에 네네. 정말 최근에 샀는데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이걸 좀 기다려야 되겠나요? 그냥 내비를 조금씩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금을 왜 물어보냐면은 현금이 있으시면은 네네. 만약에 100만 원이 깨져가지고 100만 원이 네. 깨져서 뭐 90만 원이 오고 혹시라도 뭐 9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 네네. 시청자분이 148만 원에 사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냥 제가 한마디 딱 드릴게요. 148만 원이면은 요거예요, 네. 요거. 요 윗꼬리. 그쵸? 이날 사신 거예요, 이날. 모두가, 그러니까 이날 사신 거라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 요거 바짝 올라가는 날, 요 날 산 거예요. 그쵸? 네, 다른 걸 148만 또 원. 팔아서 조금 살 수는 네. 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자, 여기도 50만 원에서 요거 80만 원 바짝 오를 때, 네. 여기가 50만 원이었는데 요게 80만 원 팍 오른 거예요. 이게 네. 그 50만 원에 이렇게 있다가 80만 원 올랐으면 단시간 내 3일 만에 60%가 오른 거예요. 네. 자, 얘도 자, 여기가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에서 요거 일주일 만에 거의 60%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자, 올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 맞아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고. 자, 근데 여기서도 무너졌을 때 50만 원 할 때 우리 시청자분하고 똑같은 상담들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때랑 별반 차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자, 현금이 있으시면은, 자, 네네. 현금을 물어본 이유는, 자, 현금이 있으면 네네.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네. 자, 오늘 113만 7천 원이잖아요. MSCI 네네.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네네. 요거 때문에 한번 바짝 오르면은 뭐 한번 나는 팔아먹어야지 이익 보고 했는데 거꾸로 예. 갔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네네. 다 선반영을 좀 받은 거고요. 본 네네. 편입일이 이달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네네. 가셔야 되냐면 이 회사는 내년부터 해서 또 성장을 또 해요. 네네. 또 지금까지도 성장을 급격히 많이 해왔지만은 네네. 앞으로 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얘는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으로는 130만 원대 올라타고 140만 원대 올라타신 개인분들이 이때 굉장히 네네. 많아요. 네네. 그 중에 우리 시청자분은 148만 원이면 그 중에서 좀 높게 사신 거다. 네네. 사실 12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그거는 탐욕이다. 탐욕이었다. 그럼 그러니까- 밑에서 조금 물을 좀 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20만 원 이상에서 타서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은 네네. 탐욕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현금이 있으시면은 100만 네네. 원이 떨어진다, 100만 원이 깨졌다 네네.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 지금 10%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100만 원이 떨어지면 10,000원 단위로 떨어져. 그러면 계속 떨어져라 하면서 네. 10,000원 단위로 그냥 2%씩 해서 10%를 더 사세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네네. 그냥 단가가 148만 원이 아니라 총 비중 20%지만은 단가가 한 120만 원 뭐 그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20만 원, 13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깨지면은 100만 원 위에서 어정쩡한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되고 이미 그 위에 고가에 사신 분들은 네. 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100만 원이 깨져서 90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단가가 오면은 네. 차라리 또 한목에 그냥 확 사지 마시고 네네. 쪼개서 나눠서 사세요. 그거를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나눠서 사시되 네. 들고 가보세요. 네네. 그리고 들고 가보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손해보고 안 팔아요. 오히려 먹고 팔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단기적인 요런 오늘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당분간.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기 월요일날 조금 오르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좀 사면 어떨까요? 그거 하시려면은 아예 팔고 사지 마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네. 그런 매매 빠질 것 같으면 당연히 팔고 위에 사지 뭐 하지 그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네. 이거 배터리가 빠지면 반도체가 안 되는데 배터리 팔고 반도체 사고 이쪽으로 해서 옮겨오지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머릿속에는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그거 못 해요.
올라가면은 하다가 더 고가에 사시고 내려가면 네. 무서워서 못 사고 네. 네네. 그러다가 또 에라 모르겠다고 올라가면은 더 질러 사는 게 개인의 심리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이 종목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이탈하고 90만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강의를 들어볼 텐데 강의를 들어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은 정말로 변동성이 사실 좀 크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문종 전문가님께서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잠깐 봤는데 한편의 문학 소설집인 줄 알았습니다. 이성과 탐욕 사이.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뭐 이제 주제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그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기대와 다르게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3분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좀 떨어질 때 좋은 자리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반도체도 그러고 뭐 배터리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3분기 중에 좀 더 그 좋은 자리가 좀 오니까 괜히 옆 동네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런 부분에서 올 상반기에 수익을 못 내신 계좌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계좌 수익은 뭐냐면은 종목별로 뭐 막말로 진짜 뭐 한 2, 30개 종목이 찍혀 있는데 계좌에 그중에 한 개가 반짝해서 상한가 쳤다고 좋아라 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다. 정말 내가 포트폴리오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는 매매 횟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1% 먹고 3% 먹고 어쩌고 해서 뭐 계속 이기는 어떤 그런 게임을 나는 자신 있게 한다. 절대 그거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담도 좀 전에 이렇게 받아봤지만은 사실 너무 높은 가격에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종목을 살 때 아는 종목만 사는 게 좋다. 아는 종목. 내가 그 스토리 전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잘 알아듣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요. 자, 이성과 탐욕 사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사실 2,600선에서는 사실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에서 좀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사실 최근에 이렇게 뭐 오늘도 뭐 코스닥 1,000개 오르고 뭐 코스피도 막 500개 이상 오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반도체 들어가신 분들은 소가리가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비단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조차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분들 말고도 저 밑에서 사신 분들도 내 수익이 평가이익이 저 꼭지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 훅 빠져 있으니까 되게 막 쪼그라든 것 같고 괜히 손해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성과 탐욕 사이에서 지금 이런 혼조 장세에서는
계속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요 자리 이게 그 사인펜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커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자리가 굉장히 좀 그 2650, 60 요런 자리가 최근에 찍었던 요 자리죠. 7월 말 8월 초가 이 위에는 코스피 지수 일봉이고 아래는 코스닥 지수 일봉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둘 다 일봉의 20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5월, 6월 달 2,600을 이제 터치하고 오르고 막 할 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쉽게 못 나가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지수를 좀 대비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도 다 올라왔죠. 하이닉스 다 올라왔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다 올라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반짝반짝 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몇 년째 생고생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반짝반짝 돼요. 반짝되면서 스토리를 또 만들죠. 중국이 관광객을 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여행 수요가 엄청 많아서 대기 수주만 이미 만석이 다 됐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은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가 와요. 자,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자,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은 82만 원 딱 찍고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에 150만 원대까지 확 올라온 것도 불과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자, 그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0만 원까지 질러서 사서 마음고생 엄청 심하고 5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막 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은 자, 스토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간다. 자, 주식은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할 필요도 있지만은 내 기본적인 포트의 전략은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 좀 더 싸게 비중을 맞춰서 앞으로 좋아질 것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은 또 그 다음 지나거나 이 과정이 지나면은 알아서 시장이 계좌의 수익을 만들어줘요. 자, 지난 4월, 5월 달에 에코프로 BM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드리고 스토리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돼 왔잖아요. 자, 그 당시에 다른 것도 반짝반짝 됐었잖아요. 그거 하느니 에코프로 그냥 50만 원, 60만 원대 사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계좌 수익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7월 말 지금 8월 이제 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 시기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빠지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40%씩 빠져 있어요. 앞서 우리 시청자분처럼 에코프로를 148만 원에 확 질러 사신 분들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거 없다. 자, 어차피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이 포스코홀딩스가 시장의 화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과연 그리고 HBM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더 화두예요.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이미 연초부터 해서 지수가 50% 상승, 30% 상승을 지수하는 동안에 얘들은 거의 700%, 400%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6개월 만에. 자, 그러면은 얘들이 거기서 끝날까요? 더 가려면은 적당한 가격 조정과 또 적당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수급을 재정비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600포인트라는 이 지수에서 나는 더 먹고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먹을래 하고 달려드는 거는 탐욕이다. 자, 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 상반기 동안에 지수를 코스피는 한 35% 올려주고 코스닥은 48% 올려주고 그 와중에 대표주라고 하는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의 그 대빵들 제가 그대로 다 소개해드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냥 500%, 400% 막 그냥 다 올라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자, 코스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포스코 형제들 자,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럼 얘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기서 더 계속 갈까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이성을 찾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48만 원에 확 질러서도 결국은 뭐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에너지를 더 응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추시고 내년에 더 좋아진대. 그냥 단순히 그것만 아셔도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도 더 좋아진대. 또 그 후년에 더 좋아진대. 자, 좋아지는 근거가 뭘까? 단순히 뭐 전기차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 자,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그룹은요. 수직 계열화예요.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말씀드렸죠. 배터리도 배터리 나름이라고 이제는. 제가 지난 5월 달 이후에 에코프로가 그 회장 구속되고 50만 원까지 확 내려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들이 다들 이제는 배터리가 이제는 다 같은 배터리가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터리 하면 무슨 뭐 폐배터리 무슨 배터리 해가지고 뭐 리튬은 뭐 리튬 가공해서 무슨 강원 에너지 뭐 어반 리튬이니 막 별의별 것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자이글도 그냥 나와서 뭐 2차전지 한다고 막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했던 게 엊그제 같잖아요. 자, 그대로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신고가를 뚫은 종목군들은 뭐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배터리가 이제는 원자재와 수직 계열하고 그러니까 원가 싸움이에요. 이번에 LNF가 그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익이 개판 났잖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와 이 고객 다변화가 안 되면은 계속 슈퍼 을의 위치에서 그냥 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런 변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재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 내재화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원가 싸움에서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결국은 이번에 슈팅도 가장 강하게 나오고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을 시켜놓고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원재료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캐파 증설을 통해서 꾸준히 가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그룹도 마찬가지죠.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소재 쪽으로. 거기다 LS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폐배터리 같은 사업도 이제는 그룹사 엔젤에너지솔루션에서 이제 직접 진출한다고 나오죠. 각 대기업이 막 나와요. 폐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한 3, 4년 후부터는 본격화가 되니까 얘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그런 회사들이 과연 뭐 될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보시되 지금 가격은 애매한 가격이에요.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격이 아니라 반등을 주면 일정한 박스를 정해놓고 롤링 정도를 보시고 좀 더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거품이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 나는 한번 요거 해서 분할로 한번 사볼래. 쪼개서 사볼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그냥 갖다 질러 사세요. 대부분. 거기다가 갑자기 확 오르면은 더 따라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여러분들 계좌 발전이 없어요. 자, 이번 3분기는요.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보면은 어제도 뭐 물가지표 나왔지만은 그런 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금리나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최근에 뭐 미국의 지방은행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 그것도 뭐 하락의 원인이다 하는데 하락을 하니까 그런 이유를 찾는 거고요. 거기다 뭐 피치에서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하는데 그런 명분이 된 거고 사실 주가가 빠진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그냥 껄인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 만약에 오르면 뭡니까? 오르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루하루의 그런 부분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상반기까지는 배터리, 온리 배터리였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두 가지 종목 비중을 거의 50%, 60% 평균을 가져왔었어요. 엄청난 수익이죠, 당연히. 계좌 전체의 수익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서브 종목으로 부품주들, 장비주들 섞은 것들도 제가 이자를 통해서 공개드린 것들 전부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총 수익이 상반기에 당연히 80%, 100%
1억 투자했으면 뭐 1억 8천, 뭐 2억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벌었으면은 시장이 재편을 하잖아요. 시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서서히 준비를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두가 얘기하는 배터리, 반도체 그쪽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반대쪽에서 슬슬 이 회사가 바뀌고 있는 과정, 그런 게 눈에 안 띄는 것뿐이에요. 지금 3분기는요. 배터리, 반도체 다 좋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애매한 가격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한 20% 정도의 이익, 그거는 그냥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아래로 10%에서 20% 정도의 손실은 그냥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다. 가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종목당 수익은 최소 30%에서 5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편입을 할 때는. 그거를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그렇게 해요.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퍼센트가 만약에 2다 하면 내가 부여하는 리스크가 1 정도면은 매수를 해요. 왜? 1과 2를 상쇄시키면 1이라는 게 남으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먹을 확률이 높을 때 저는 배팅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기대하는 수익이 1이고 내가 부여하는 손실이 1이에요. 1과 1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매한 자리란 얘기예요. 먹어도 뭔가 좀 불안한 찜찜함이 있고, 내리면은 뭔가 좀 더 불안하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지난 상반기에 제가 주구장창 배터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도 몇 개 종목 찍어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먹을 기대가 2 이상 3, 4, 5까지 되고 내가 손실 볼 확률은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언제부턴가 지난 5월, 6월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된다. 따라 붙는 거 안 된다.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분산된다. 그런 말씀을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들고 계시는 분들의 보유 영역이고, 들어가신다면은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1과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냐면은, 배터리, 반도체 지금은 애매한 자리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다리시면 그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핵심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물러서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그래, 싸게 주는구나, 내 단가를 좀 더 낮추고 좋은 가격에 돼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배터리, 반도체, 뭐 바이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시중에 떠다니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이미 왕창 올라 있는 것들 말고, 앞으로 갈 만한 것들, 갈 만한데 얘들이 뭔가 거래량과 수급이나 기업의 내용, 스토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한 2-3달 정도 이렇게 좀 모아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우리가 상반기에 배터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4월 달에 이렇게 모아가시면은 좋을 거다.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싸게 모아가는 그런 시기다. 그렇지만 너무 배터리에 매몰돼서 보지 마시고, 배터리는 지금 이제 보유자의 구간이고, 저 밑에 산 거 120만 원대 에코프로 기준으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약간 떨어질 때마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내년을 보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거 외에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그냥 개별적인 어떤 종목군들,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접근해도 좋을 거, 제 방송을 돌려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좋은 가격에 다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기간이 3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주말은 제 강의를 통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음 주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마음 졸이지 않고 전략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비중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CJ제일제당은 33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엿보이니까 그때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 단가 148만 원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90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열심히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